감정평가사는 결과값이 거의 동일하다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마케팅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라는 보이지 않는 결과값이 존재합니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간평사, 관세사, 법무사, 행정사, 손해사정사의 자립을 돕는 컨설팅 기업 퀀텀 스텝스 사자 마케팅 공동대표 스몰자이언츠입니다. 저희 자존반, 그러니까 장기 컨설팅 과정에 계신 분들의 직군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변호사님은 물론 세무사, 노무사, 간평사, 행정사, 변리사 등 여러 직군이 계십니다. 물론 제 책의 제목에서도 보셨듯 변호사와 세무사가 주축이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직군도 많이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데요. 그런데 직군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변호사나 행정사의 경우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수임료를 자유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통상적인 의뢰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식선을 넘어설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수임료를 더 높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와 달리 감정평가사나 부동산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무사의 경우에는 수임료의 요율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간평사의 경우에는 수임료의 요율은 물론 감정평가의 결과까지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공정하게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A라는 감정평가사가 감정 대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과 B라는 감정평가사 또는 C라는 감정평가사가 감정 대상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차별화를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제가 2025년 4월에 만난 신규 컨설팅 대상자인 감정평가사님이 이 질문을 하셔서 대답을 드렸고 그 질문과 답에 대해 콘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법정 요율이 정해져 있어 수임료가 간평사마다 큰 차이가 없고 특히 결과값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어떤 건물의 감정평가 가치가 객관적으로 10억이라면 10억 원이라고 평가를 해야지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12억이라고 쓸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10억 1000만 원이라든지 이 정도의 주관적 재량은 들어가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감정평가사를 개인적으로 선임하든 그 결과값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려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누구를 선임해도 결과값이 똑같다면 차별화가 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결과값이 비슷하다면 과정을 차별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쿠팡이든 네이버 쇼핑이든 이마트 쓰기든 결국에는 물건 가격이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죠. 이 경우에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최저 가격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태워 발품을 파는 최저가족과 빠르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편리추구족입니다. 저는 사실 후자에 가깝습니다. 쿠팡에서 대부분 온라인 쇼핑을 하는데요. 그 편리성 때문이죠. 간단하게 옆으로 한번 쓱 그으면 결제가 되니까요. 쿠팡이츠라는 음식 배달 어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사용을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프리미엄 버스입니다. 고속버스를 탈 때 일반, 우등, 그리고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당연히 프리미엄이 약간 더 비쌉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했을 때 프리미엄을 탄다고 해서 일반보다 더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값은 정해져 있죠. 그럼에도 프리미엄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는 같지만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죠. 편안함이죠. 사람들은 결과가 같다고 해도 과정이 다르면 그에 대해 가치를 느낍니다. 결과값이 크게 차이가 없다면 과정상에서 차이를 주면 됩니다. 결과보다 과정의 편리함과 과정상의 쾌적함을 돋보이는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어필을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후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 간평사로부터 업무 처리 과정상에서 쾌적함과 편리함을 느꼈다는 후기를 많이 모집하고 실제로 과정상에서 다른 간평사들과는 다른 가치를 전달하려고 본인도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감정평가사는 전화상담 시에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감정평가 목적이 매각용이신가요? 아니면 상속세 신고용이신가요? 만약 상속세 신고용이라면 혹시 관할세무서에서 감정평가서를 요구한 상황이신가요? 아니면 선제적으로 준비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감정 대상은 상가 건물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보통 감정평가서를 한부 기준으로 드리는데 혹시 추후에 금융기관에도 제출하셔야 할 계획이 있으시면 복수부수를 미리 준비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면 고객은 이 감평사는 나보다 이 일을 더 많이 해봤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미리 챙겨주는구나 라는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냥 주소와 면적만 묻고 전화를 끊는 간평사와 비교를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나오는 감정평가 금액은 비슷할 수 있지만 고객이 체감한 신뢰도와 만족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유처럼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은 결과가 같더라도 과정이 다를 수 있는 직종입니다. 고객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전화상담을 받는 과정, 감정 대상에 대한 질문을 받는 방식, 감정평가서가 도착하는 순간의 상태나 친절한 안내 문구 등 모든 순간에 고객 경험을 만듭니다. 사실 감정평가사라는 직종은 대부분 법원, 세무서, 은행 등 제3자에게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받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객이 감정 결과 자체보다는 제출할 때 문제없게 잘 써주는지, 담당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갖춰주는지, 혹시 오류가 생겼을 때 바로 연락이 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감정 결과는 비슷하더라도 고객의 심리적 불안과 실무적 귀찮음을 얼마나 덜어주는가가 평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후기와 프로세서 매뉴얼화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두 가지 조언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후기 전략화입니다. 감정평가 결과는 비슷하지만 이 감평사는 전화응대가 깔끔하고 내가 질문할 걸 미리 준비해줬고 제출 서류도 정리해줘서 정말 편했다는 후기를 적극적으로 모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후기가 쌓이면 고객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할 때는 이 감평사를 선택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다음은 서비스 프로세스 매뉴얼화입니다. 전화응대 문장부터 감정 목적에 따라 체크할 항목, 보고서 전달 시에 첨부할 안내 문구까지 모든 과정을 매뉴얼화해서 누구나 동일한 품질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안내문에 써보는 거죠. 이번 감정평가는 상속세 신고용으로 세무서 제출용 양식 기준에 맞춰 작성되었습니다. 별도 은행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알려주시면 무료로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고객에게 이 감평사는 진짜 디테일하네, 다음에도 여기 맡겨야지 라는 신뢰를 줍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감정평가사는 결과값이 거의 동일하다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마케팅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고객 경험이라는 보이지 않는 결과값이 존재합니다. 다른 감정평가사보다 더 신뢰를 주고 더 편리하게 도와주고 더 세심한 설명을 해준다면 고객은 결국 나는 이 감평사를 통해 마음이 편했어 라는 기억을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재구매로, 추천으로, 브랜드로 이어지는 것이죠. 결과값이 같다면 경험값을 차별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값을 후기, 프로세스, 언어, 태도, 응대로 콘텐츠화하고 시스템화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감정평가사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모든 콘텐츠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 전문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싶어 하실 텐데요. 제가 직접 집필한 대형 로펌에도 밀리지 않는 변호사, 세무사의 생존 전략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스24, 교보문고, 쿠팡 등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지금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자 마케팅 공동대표 스몰 자이언츠였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